일반 시중에서 파는 쌀빵이라고 했을 때 글루텐이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 비율이 좀 낮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쌀빵도 뭐 쌀가루가 뭐 몇십 프로만 이상만 들어가도 쌀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보통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비건 카페를 많이 가시면은 대개가 이제 호두가루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충분히 당화혈색소나 혈당도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전에 9점 몇인 분들 8점 몇 7점까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통은 약을 드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약을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30분, 1시간이든 특히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식후에 걷는 거 그것만 하셔도 혈치가 조금 덜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면서 기본적인 사이클은 잡힐 것 같아요. 처음 왔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으러 왔는데 어떤 타입인지 뭐 그런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당뇨 수치가 좀 높아요. 고지혈이나 이런 거는 전혀 혈압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당뇨 수치만 높아서 저를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도 좀 의아해 하시기는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식사 생활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도 빵이라는 건 굉장한 유혹이어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가끔이라도 먹되 쌀로 만들어줄까. 근데 그 쌀빵도요. 저희가 그나마 유럽에서도 쌀빵을 100% 쓰기 때문에 아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몽글몽글한 식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파는 쌀빵이라고 했을 때 글루텐이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 비율이 좀 낮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쌀빵도 뭐 쌀가루가 뭐 몇십 프로만 이상만 들어가도 쌀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보통 글루텐 프리 하면은 보통 M타입에 맞는 게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호두가루나 보통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비건 카페를 많이 가시면은 대개가 이제 호두가루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M타입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만약에 S타입이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통밀빵이나 빵 종류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저희도 무조건 뭐 글루텐이 들어가서 밀가루가 안 좋다라고가 아니라 밀가루가 맞는 분들은 오히려 쌀보다 밀가루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M타입 분들은 밀가루라서 나쁜 게 아니라 밀가루가 나한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밀가루보다는 쌀국수나 일반 밥을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몇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당화혈색소나 혈당도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전에 9점 몇인 분들 8점 몇 7점까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통은 약을 드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약을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오늘 도시락을 받아보니 제가 평상시에 먹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도 심심하게 해주셨고 그러면 그 양이 많은 거와 또는 얼만큼 제가 자주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수치가 안 내려가는 게 영향이 있었어요. 근본은 흔히 저희가 잘 쓰이는 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잘 쓰이게끔 하는 그 잘 쓰이는 당을 섭취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던 뭐 M타입이다 S타입에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해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량을 조금 줄인다거나 자주 드시기보다는 가능하면은 매 끼니 잘 드시고 공복으로 유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주 먹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으려고 애는 쓰는데 많은 곳에서 얘기하기를 갈아서라도 좀 먹어라 라고 하거든요. 물론 씹어서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갈아서라도 많이 먹는 게 좋은 건지. 채소면은 갈아서라도 드시는 게 좋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냥 먹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과일은 과당도 들어있고 좀 달기 때문에 정상인 분들이 조금 많이 드시면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포도당보다 혈당을 조금 덜 올린다라고는 해도 어쨌든 단 거기 때문에 몸에 자극을 주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는 갈아서라도 드시는 게 좋지만 과일은 가능하면은 그냥 그 째로 드시는 게 좋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 중에서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걸 배우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탄수화물, 단백질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 채소가 필요한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량에 비해서 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양을 딱 정해진 걸 먹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화가 되잖아요. 식은땀이 살짝 나면서 손이 살짝 떨리면서 뭔가 당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몸에서 그게 헛 배고픔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찾아요. 제 몸이.
확실한 거는 식사,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잘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종류만 좀 바꿔보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운동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력 운동, 유산소 열심히 뛰라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30분, 1시간이든 걷는 거부터 걷는 것만 하셔도, 특히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식후에 걷는 거, 그것만 하셔도 혈치가 조금 덜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면서 기본적인 사이클은 잡힐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이제 뭐 타협 판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은. 사람들이 네. 빵을 굉장히 아주 S1에는 완전히 뭐 빵으로 주식을 하다시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정제된 거는 사실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떠나서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가 과연 우리 몸에 S타입이나 M타입에 적절한 식품인가 그게 알고 싶어요. 균, 효모, 그 작은 미생물도 당연히 종이 있고 그런 군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트, 효모, 뭐 그게 아직 미생물 단위 작은 거기 때문에 내 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주식으로 계속 드시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는 그냥 가끔 기호식품으로, 간식 개념으로 가끔 드시고 싶을 때 가끔 드시는 것 정도로 해주시고, 기본은 그러니까 식사, 제대로 된 식사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면은 그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그 빵을 주식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빵을 드시면서 에너지 보충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식사 습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요. 가끔 입맛 없을 때는 당연히 저도 빵 같은 거니까 유로카에 있는 빵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끔씩 아침에 이제 먹기도 하는데, 가능하면은 식사가 메인이 돼야 되겠죠. 못 드시면은 빵이라도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빵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빵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어디까지나 밥은 뭐 M타입은 흰밥에다가 현미 좀 섞어서, S타입은 뭐 흰밥에다가 콩이나 보리나 귀리나 이런 거 섞어서 적절하게 드시면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콩도 그냥 있으신 거 콩 종류 한두 가지 넣어도 충분해요. 콩 종류가 뭐 예를 5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날은 1번, 2번, 어떤 날은 1번, 3번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드시는 게, 이제 한 달, 2달 지나서 일단 재상담을 오실 거니까 재상담을 오셔가지고 결과를 보는 거죠. 빵 드시는 거를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까지 막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달 뒤에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달 뒤에 내 몸 상태를 일단 보고 또 말씀을 나누자 라고 하는 거니까. 장을 괴롭히는 원인에 대해서 인성 대상 증후군하고 장을 증후군이 나와요. 여기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조금 보충해서. 풍선 같은 고무 있잖아요. 고무가 이제 계속 팽창했다가 줄어들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고무막이 약간 얇아집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장도 계속 가스가 차면서 계속 장이 계속 팽창됐다가 줄어들다가 반복하다 보면은 이 장이 점점 얇아지거든요. 장벽이 얇아지면은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보통 장벽도 이제 끈끈하게 장이랑 혈액 사이를 막아주는 벽이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영양소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장벽이 얇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틈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영양소가 아닌, 그러니까 소화가 덜 된 음식물 같은 독소 같은 것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보통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장에 누수가 생겼다, 물이 샌다,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혈액에는 원래 영양소만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혈액에서는 음식물이 이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원 물질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또 뭐 히스타민이든 면역 세포들이 와가지고 또 열심히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두드러기 나거나 뾰루지 나거나 아토피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소화를 잘 시키시고 꼬르륵 소리를 잘 느끼시면은 장누수 증후군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회복을 하려고 해요. 망가졌어도 너무 속이 불편하시면은 흔히 뭐 포드맵이라고 해서 고포드맵, 저포드맵 해가지고 뭐 가스가 덜 발생하는 음식, 더 많이 발생하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식사를 잘 하시면은 일단 장벽, 세포들도 계속 회복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식사를 잘 하시면은 이런 장 누수 증후군이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좋아질 수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사례자분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거의 20몇 년을 고생을 했던 분인데도 한 달 하시면서 이런 장의 불편한 느낌이 한 달에 2번 이하로 줄어드는 만큼 효과를 금방 보시기 때문에 장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은 그게 세포가 빨리빨리 그거 돼요. 재생돼가지고 치료가 빨리 돼요. 그렇겠네, 그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딜 수밖에 없기는 해요. 스타일이에요. 콩 종류가 저한테는 다 맞는다고 했고, 그래서 더 좋아지려고 쌀 많이 안 넣고 콩을 좀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땅콩 먹고 견과류를 좀 이렇게 넣는데, 먹고 나면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가스가 너무 많이 막 생기고 많이 나와요. 그러고 괴로워가냐,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나 하고요. 너무 과식을 하는 건가. 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땅콩과 같은 그런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견과류들이 보통 발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먹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 견과류는 게 보통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흔히 그 렉틴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보호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드셨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면은 그런 견과류나 혹은 잡곡을 좀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드셔보시면은 조금 덜 하실 거고, 그래도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양을 조금 조절해 보시고. 집에서 만든 낫또 있잖아요. 그것도 또 양이 조금 많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낫또도 한번 저도 항상 애들 때문에 낫또를 가끔 사러 가면은 그 원료를 잘 보셔야 되는데, 국산 콩이 있고요. 이안마부터 해가지고 뭐 외국산이라고 많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콩도 국산 콩으로 바꿔주시고, 또 한 가지가 그 콩은 국산 콩인데 거기 들어가는 그 간장 소스 있잖아요. 그래서 국산 콩이라고 강조를 해가지고 낫또를 샀지만 낫또 자체는 국산 콩이 맞는데 거기 뿌려 먹는 소스에 있는 그 간장도 국산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애들 먹이면은 국산 콩을 사서 거기 뭐 겨자나 간장은 빼 버리고 집에서 그냥 콩간장으로 혹은 뭐 아카시아 꿀 좀 섞어서. 그 겨자가 꼭 있잖아요. 저도 안 맞으니까 빼야죠. 조금 양이 좀 과하신 것도 같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실 거는 그 견과류나 잡곡밥을 조금 물에다 불려서 발화시켜서 드시면은. 8시간씩 그쵸, 불어놨다가 밥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배추 같은 거 삶아갖고 막 많이 묻혀갖고도 먹기도 하고, 포도도 한 송이 그걸 다 먹고 또 밥을 먹고 이러고 너무 많이 드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살이 빠질까 싶어서. 저 살이 빠지실 것 같다라 표현하시지만 지금 물론 그냥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인바디상으로는 오히려 적정 체중이실 것 같거든요. 살이 찐 사람들이 봤을 때 살이 빠진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인 것 같고요. 인바디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체중, 체지방도 그렇게 크게 그 적정 범위를 안 벗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 오히려 체지방이 아직은 있어서 빼야 될 수는 있겠지만 체중은 글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냥 그 포도 한 송이 딱 먹고 또 좀 이따가 또 밥 먹고. 포도는 간식으로 그냥 후식으로 조금 드시면 돼요. 밥을 배부르게 드시고 그냥 후식 개념으로 목을 축이는 개념으로. 그것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드시는 양이 조금 많아요. 살 빠지는 거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더 챙겨 드시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 살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살은 조금 빠지다가 일정 살이 빠지면은 그냥 이제 원래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내일 4일대로 딱 한 달 됐거든요. 소화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섭취를 안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게 먹으면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 1.2배, 1.5배 드신다라고 하시거든요. 비타민 C를 꼭 하루에 6알 먹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갖고 소화를 시키는데 지금은 내 타입을 찾고 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위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잘 소화가 잘 돼요. 기본 소화가 잘 되시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좋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조금 많은 걸 수도 있고요. 특히 포도 처음에 식사하시기 전에 한 송이 다 드시는 건 너무 많아요. 소화가 잘 돼서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중이 안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지없이 소화가 잘 되니까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죠. 잡곡밥의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 양을 지금의 뭐 3분의 2든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미 발화시키고 계시다니까 그거는 이제 괜찮으실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식사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습니다.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딱 여기서 도시락에서 나가는 그 정도가 딱 정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4일 돼서 한 달 되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센터에 방문하셔서 아마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